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10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지고 정말 이제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면 강의로 오는 친구들은 아마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그 뭐랄까 학교 캠퍼스의 가을을 이제 만끽하지 못하는 요즘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1학기 때는 2학기면 뭔가 정상적인 그 대학의 분위기로 돌아가겠거니 했는데, 지금은 내년 1학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미치니까, 글쎄요. 여러분들도 정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선생님들도 이게 참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학교에 이제 좀 에브리타임과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 기사나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을 텐데,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또 학생처장으로 있다 보니 우리가 또 뭐랄까요? 다들 정말 진짜 그 코로나 블루로도 정말 힘들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서로 좀 배려하고 위로하고 좀 좋은 그런 뭐랄까요? 어, 온라인 문화가 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 여기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또 방송 언어잖아요. 또 이런 우리가 언어 가운데에서도 규정과 규범과 심의가 필요한 그런 언어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뭐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또 정말 내뱉는다면 이런 강의 자체도 필요 없겠죠. 우리 또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러한 그 언어의 어떤 규범성이라든지 또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안 좋은 댓글들을 쓰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또 뭐랄까요, 그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교수님이나 또 학교 상담센터나 문턱이 높지 않아요. 어른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른들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그럴 때는 선생님이 또 관련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을 또 진행하고 너무 어렵죠. 또 학년이 높은 친구들은 그런 경우에는 상담센터나 또 지도 교수님이나 이렇게 늘 상담을 요청을 하고, 글쎄요, 좀 존경받는 어른들이 못 되어서 선생님을 포함해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들을 또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시간 강의면 뭐 이런 얘기들 더 자유롭게 하게 되는데 참 이상하네요. 지난번 줌하고는 또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한 문어화법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느껴지면서도 살짝 그 흥미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교재의 본문에서는 그 문어화법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이죠. 맞춤법의 모든 항을 다 꼼꼼히 보지는 않고 있어요. 지은이의 관점이나 이런 곳에서 또 이제 뭐 사이시옷 같은 거는 이 저자가 되게 선호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뭐 주로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우리가 또 진도도 좀 빨리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꼼꼼히 세부 항목별로 뒤에
부록에 지금 들어있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맞춤법 항목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공부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대비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금방금방 외워지면 좋지만 그래도 한번 수업을 들으면 어디에 어떤 규정이 있었다,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규정들에서 많은 시험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본문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예시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자, 일단 강의 자료 1쪽입니다. 강의 자료 1쪽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3.1.4.1 체온과 조사, 용언과 어미와 그 관련된 그 논의를 하다가 너무 길어지고 해서 152쪽 교재의 152쪽에 중간중까지 강의를 하고 10주부터 제18항을 살펴보기로 했었던 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4.1.4.1에서는 체온과 조사와 용언과 어미의 이제 형태 음서적 표기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외적인 조항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훈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배워봤었죠. 자, 여기는 특히 이제 용언과 어미가 만난 것 가운데에도 학교문법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팠었던 불규칙 용언 어간, 불규칙 동사라고 하죠. 혹은 변칙 동사라고도 하는 그러한 용언 어간과 어미의 활용과 관련되는 그런 규정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러블 규칙, 르블 규칙 헷갈려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럼 국어 선생님이 야 풀어 할 때는 러가 붙으니까 러블 규칙이잖아. 그럼 흘러 그럼 르가 사라지니까 르블 규칙이잖아. 이렇게 좀 뭐랄까 팁을 알려주신 국어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배운 그 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8항은 기본적으로 불규칙 용언 활용과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강의 자료 1쪽을 함께 보면 이 규정은 불규칙 용언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지만 실제로 현행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불규칙 용언에 대한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불규칙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 규정에서 일단 제18항의 규정을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은 강의 자료를 보는 것이 좀 낫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놔서 파란색이 기본 원칙이죠.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게 불규칙이다. 뭐 여기서 리을이 줄어진다. 어떤 이런 얘기를 했지. 이게 뭐 리을 불규칙이다. 비읍 불규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비읍 불규칙이다, 디귿 불규칙이다 하는 그런 용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학교 문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교 문법이 아니라 맞춤법, 그러니까 표기 규정과 관련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다 뭐 고등학교 뭐 대학도 거의 그 10명 중에 9명 8점 몇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9명이 대학을 오는 상황이라 중고등학교 때 최소한 이제 뭐 수능을 대비해서 안 배운 사람들이 없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궁금하더라도 잠깐 참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18항은 이제 강의 자료 1쪽 거기 설명 다시 합니다. 18항은 불규칙 용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용언의 활용 가운데 표의주의적인 어법에 맞도록이 아니라 표현주의적인 소리대로와 관련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형태음서적 원리, 즉 표의주의적 원리를 보여주는 게 체원 어간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분간하여 적는 거잖아요. 소위 분철해서 적는 것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불규칙 용언 어간과 관련되는 것들은 용언 어간과 어미를 반드시 분간하여 적지 않고 분간하여 적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규칙 용언 어간과는 다른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존중을 하기 때문에 불규칙 용언 어간들, 학교 문법에서 불규칙 용언 어간이라고 부르는 이들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표음주의, 즉 소리 나는 대로의 원칙을 따라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항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 줄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참 이제 여러분들 보면 요즘 뭐뭐 할 적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뭐 리을이 줄어질 경우, 줄어질 때, 뭐 줄어질 케이스까지, 네, 케이스 쓰지 맙시다. 네, 근데 선생님도 많이 써요. 네, 어간의 끝, 즉 어간 마름이라고 하죠. 용언 어간 마름. 리을이 이제 줄어든다, 즉 탈락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소위 말해서 활용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그 언어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패러다임. 이런 것을 활용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체언 어간에 조사가 붙는 것을 고경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왜 영어 사전, 그래도 좀 실물 영어 사전들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과는 달리 실물 영어 사전들은 아마 있을 텐데, 실물 영어 사전의 맨 뒤쪽을 보면 항상 불규칙 활용표가 있어요. 뭐 불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ing, sang, song, send, sent, sent 이렇게 그런 표가 나와 있죠. 현재, 뭐 과거,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다 패러다임이에요.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또 뭐 I, my, me, you, yourself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지며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교차어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가 항상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형태, 체언 어간과 조사가 결합한 형태. 그러니까 체언 어간과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고경이라고 한다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고경 패러다임, 그 다음에 활용 어간, 용언 어간이죠.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그런 패러다임을 용언, 이제 활용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이것은 이제 뭐 국어학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아마 들어봤던 것들을 선생님이 환기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리을이 탈락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갈다 이렇게 되는데 간이 니은 앞에서 사라졌죠. 자, 관형격 은이 붙은 거죠. 갑니다. 그 다음 가시다, 가오 이런 형태로 놀다, 네. 그 다음 노니, 놉니다, 노시다, 노. 불다, 부니, 붑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둥근이, 둥급니다, 둥구시다, 둥구오. 어질다도 어지니,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와 같이. 사실은 이런 현상을 국어 의문론에서는 유음 탈락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국어 국문학과 친구들은 들은 기억이 있어 이런 생각 정도로 하면 되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가니, 노니, 부니, 둥구니, 어지니와 가시다, 노시다, 부시다, 둥구시다, 어지시다 같은 경우는 니은과 시옷, 소위 말해서 치음, 이빨 근처에서 나는 소리들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음탈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주 생산적인 것은 15세기였고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간도 니은 앞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하는데, 요거는 사실 유음탈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두면 이거는 유음탈락은 아니고 장군 단순하다 뭐 그런 현상입니다. 갑니다와 같이 간과 갑니다는 장군 단순화 이해가 되고, 너무 궁금하죠? 궁금하면 국어 국문학과의 국어의 역사라는 과목을 듣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 전공 필수 과목이고, 교직하는 학생들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유음 탈락이 좀 가려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아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업은 방송언어니까요. 그래서 붙임에서 이제 보면 유음탈락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것도 역시 유음탈락을 반영한 이제 마지 못하다, 마지 않다, 하다 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 이게 말다라는 용언 어간이 있잖아요. 말다. 근데 말다는 사실 약간 관용적으로 이런 좀 다소 의고적이라고 하죠. 예스러운 표현, 예스러운 표현들에만 좀 남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지읒 앞에서 네, 리을이 탈락한 형태들이에요. 하다마다는 물론 디귿 앞에서 탈락한 것이고요. 네. 사실 뭐 이건 외우는 데는 지장,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왜 알고 있고 표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냐 하면 표음주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배경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표기에 간단히 말해서 시험에서 틀릴 가능성은 대학생 정도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간 끝의 시옷이 줄어질 적, 즉 어간말 시옷이 이제 탈락하는 경우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시옷 불규칙 용언 어간 시옷 불규칙 활용의 경우죠.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따,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낳다, 낳아, 낳으니, 낳았다. 있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따의 경우에 지금 뒤에 오는 어미들이 모두 모음입니다. 자음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긋고 그대로 긋고 긋지 긋다 긋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시옷이 사라지지 않아요. 모음 어미 앞에서만 시옷이 사라집니다. 나머지 낳다도 있다도 짓다도 지금 방금 내가 발음하는 것처럼 자음 어미 앞에서는 이들 어간의 발음의 시옷이 사라지지 않고 오로지 모음 어미 앞에서만 사라집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 학교 문법에서는 시옷 불규칙 활용 혹은 시옷 변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 근데 하나 여러분들, 자, 이거 말고 웃다를 생각해 볼까요? 웃다는 어때요? 웃다, 웃고, 웃지, 웃어서, 웃으니. 그렇죠. 시옷이 살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옷 정칙의 경우죠. 그러니까 시옷 정칙이 있어요. 얘는 시옷이 사라지는 변칙, 즉 불규칙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냐 하면요.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4개의 용언 어간만 하더라도 원래 15세기에 확인되는, 우리 한글이 15세기에 창제됐으니까 15세기에 확인이 되는 표기에 의하면 이들은 원래 어간 발음이 시옷이 아니라 반치음이었어요. 반치음이었어요. 정칙은 시옷이었고요. 그래서 반치음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불규칙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시옷 불규칙. 표기에는 역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원인 배경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간의 끝, 어간의 말은 히읗이 줄어지는,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 까맣다, 동그랗다, 퍼렇다, 네, 하얗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색채 형용사들, 뭐 파랗다, 빨갛다 다 해당이 되고, 뭐 동그랗다, 뭐 둥그렇다, 뭐 이런 기다랗다, 뭐 이런 애들도 뭐랄까 형태와 관련되는 형용사들, 네, 지시 형용사인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그러니, 그러면도 역시 모음으로 시작. 그러면은 교수님 이거는 모음이 아닌데요. 미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의 면은 원래는 음연이에요. 먹으면 할 때 의가 있죠. 그런데 먹으면은 자음으로 끝나니까 의가 살아있는 거고 가면 하면 어떻게 돼요? 가음연인데 앞에 어간이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은 실제로는 모음 의를 가지고 있는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읗이 사라지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뭐 다 이거 뭐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요. 히읗이 사라지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각주 1번을 잠깐 봐줄까요? 각주 2번이 이 페이지로 가버렸네요.
각주 1번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글 맞춤법이 1988년 공포되고 89년에 이제 고시본이라고 해서 문교부 고시력, 그때는 교육부가 아니라 문교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체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문체부는 문화체육부고 그걸 준말이고, 문교부는 그럴 문자에 가르칠 교자, 말 그대로 교육부입니다. 문교부 고시령으로 정서법은 어느 나라나 일종의 국어 기본법도 소개를 해줬잖아요. 일종의 법령, 선생님도 지금 뭐 법 잘 몰라서 법령, 조례, 그 정도로 굉장히 공권력을 갖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문 일간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데, 이제 현행 맞춤법이 어느 순간 아마 여러분 나랑 지금 계속 같이 공부를 해보면 뭐 이런 단어 써? 이런 규정은 조금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도 나와 함께 배웠지만 문어라고 하는 것, 특히 그 가운데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화가 그야말로 어떤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보지 못했겠지만 이제 89년 개정안은 우리가 1933년에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번의 수정은 있었지만 기본 틀을 유지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변했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기를 바꿔야 해. 이런 단계가 돼서 이제 그때 대대적인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꽤 시간이 흘러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맞춤법이나 표기법이나 뭐 표준어나 뭐 앞으로 배울 외래어표기 이런 규정들이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시대를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아마 소소하게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보면 매일이 아니라 이제 매번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조금씩 수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 89년 같은 경우는 이제 88년, 89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야말로 체계 전체를 흔드는 표의주의, 그러니까 사실 88년, 89년 그 한글 맞춤법의 전면 개정은 표의주의가 더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서 어법에 맞게라는 표의주의가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시한다, 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알려서 보여준다. 고시본에서 그게 고시본입니다. 고등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용례 중 그럽니다, 까맙니다, 동그랍니다, 펄합니다, 하얗니다는 이게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랬죠. 조금씩 수정을 끊임없이 한다고. 94년에는 그럽니다, 까맙니다, 동그랍니다, 펄합니다, 하얗니다는 이제 국어심의회에서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자연스럽지 않다 해서,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서 자음 뒤에 씁니다, 현재 씁니다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까맣습니다, 동그랗습니다, 펄었습니다, 하얗습니다가 표준어가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럽니다, 까맣니다, 동그랍니다 이런 것은 특히 근데 이제 그 합니다체죠. 소위 이제 그 상대경어법의 최고 레벨인 합쇼체 합니다체가 구어 상황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표기로서 사용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까맣습니다를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좀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다시 일쪽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1쪽의 이번에는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4번은 어간의 우가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푸다가 푸다, 푸고, 푸니. 그러니까 자음어미 앞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음어미 앞에서만 이제 우가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푸어가 퍼가 되고, 푸어가 펐다가 되고, 그 다음에 뜨다는 이제 의가 탈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요것도 그냥 시험에서 물을 것은 아니지만 푸다가 펐다가 되는 것을 우변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변칙에 해당하는 단어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 15세기에는 푸다예요. 푸다. 우가 아니라 의예요.
푸다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뜨악 하고 옆에가 보이죠? 뜨다가 보이죠? 그럼 뭐예요? 푸다, 푸고, 그 다음에 푸어가 퍼가 된 거예요. 뜨다와 똑같은 구조였던 거죠. 의탈락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원순모음화라는 게 있죠? 불이 되고, 그 다음 풀이 된, 그 다음 이런 원순모음화 때문에 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음에서는 푸고, 푸니, 푸다 이렇게 되니까 원순모음화의 환경이 됐어요. 이제 의가 우로 바뀌었어. 근데 모음하고 연결됐을 때는 펐다니까 활용형 자체가 원순모음화를 요 활용형 자체가 원순모음화의 대상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불규칙 동사들은 모두 지금 언뜻 들으니까 과거의 어떤 변화를 담고 있죠. 과거의 변화를 화석처럼 담고 있는 언어의 옛날 이야기를 그 단어의 형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언어의 화석형 혹은 하나의 어휘로 굳어졌다 해서 어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 있게 들은 친구들이라면 주로 변화가 모음어미 앞에서 많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언어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용언어간, 자립어간은 용언어간, 즉 동사어간은 자립성이 없잖아요. 항상 어미와 결합된 활용형의 형태로 사용되죠. 그래서 변화가 활용형 자체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순모음화 같은 것도 푸고, 푸니, 푸다, 펐다, 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펐다는 어합이니까 원순모음화 적용이 안 되고, 이제 푸고, 푸니 자음의 경우에는 의가 자음 원비 앞에서 의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원순모음화의 대상이 돼버렸던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강의자료를 쓰지 않은 이유는 또 강의자료를 쓰면 이것도 선생님 외워야 돼요 막 이러는데 그럼 또 논지에 어긋나서 이건 국악 개론 수업처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배경이 다 모든 무덤에 사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Every word has own history.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그 단어 고유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불규칙한 그 예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외가 될 만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불규칙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보면 활용령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변화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변칙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변칙은 변칙이에요. 불규칙은 불규칙인데 딱 하나밖에 없고 원래는 얘도 뜨다처럼 뜨다, 떴다, 크다, 커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리고 뜨다, 떠는 지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학교문법에서는 변칙이라고 해서 의탈락에 대해서 불규칙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규정으로 한글 맞춤법 규정으로 원칙에 벗어나는 표음주의 예로 썼지만 맞춤법에서는 그렇지만 불규칙으로는 의불규칙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학교 문법과 관련해서요. 의와 관련되는 것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불규칙은 단 하나의 단어지만 예외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학교 문법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얘기 때문에 우불규칙을 인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뭐 끄다, 크다, 담그다, 곱부다, 따르다, 바쁘다 다 마찬가지 얘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이제 우리가 이제 의탈락이 되어서 이제 표음주의 원칙을 따른 얘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간의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디귿 불규칙의 경우입니다. 디귿 정칙 있죠?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묻다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칙, 이건 불규칙이죠. 근데 정칙이 하나 있어요. 정칙 뭐예요? 땅에 묻는 거, 베리, 묻어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걷다도 지금 이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은 걷다 걸어 불규칙이지만 뭐 예를 들면 회비를 걷어 이럴 때 또 정칙이 있죠. 네. 그래서 요런 디귿 불규칙도 있지만 디귿 정칙도 있어서 이들이 왜 불규칙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번 규정은 여러분들은 그냥 어릴 때 외웠어요. 사실은 그냥 이거 불규칙이야. 그리고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불규칙을 배울 때 불규칙을 배웠어요. 하도 예외적인 것이라 원래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외적인 것은 아예 암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대비할 때는 큰 곤란 없어요.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볼까요? 이 5번의 예를 들여다 보세요. 분명히 표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분간하여 적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불규칙의 경우를 보면 걸어, 걸으니, 걸었다. 어미가 분간되어 있죠. 단지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실 만약에 다른 불규칙 동사들처럼 다른 불규칙, 우리 앞서 배웠다시피 이 불규칙과 관련되는 것은 표음주의를 택한다 했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소리 나는 대로 걸어, 걸으니, 걸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5번 조항은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표음주의라 하기도 애매하고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그러한 뭐랄까 애매한 표음주의, 그렇다고 표의주의도 아닌 그런 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외우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배경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디귿 불규칙 용언 어간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읍 불규칙인데 여기 비읍 불규칙도 좀 얘기가 좀 길어서 네, 1차 시를 조금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차 시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